양수 전체 집합에서 이제 정의가 됐다는 얘기고,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a, b는 상수고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f가 만족하는 성질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요식 성립한다. 이제 f의 성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질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주기함수는 아닌데 뭔가 이 주기성 비슷한 이제 그런 성질을 준주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부터 a까지의 구간에서 함수 fx가 이제 어떤 라지 a나 라지 b는 상수인데 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f가 결정이 되겠죠.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이게 이제 뭔가 그 정의역도 a배로 늘어나고 함수값도 a배로 늘어나면서 어떤 닮음의 형태가 나올 텐데 뭐 톱니바퀴 모양으로 쭉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문항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f에 대하여 a가 3이고 b가 1일 때, a가 3이고 b가 1이니까 a에다 3 대입하고 a에다 3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하고 3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이렇게 해보고 a에다 이제 3 대입해보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소문항을 풀 때 이제 a, b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번째 점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점의 성질을 가지고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걸 파악하고 나면은 요 성질에 의해서 x가 1부터 3까지 범위 있으면 3x가 3부터 9까지 범위 있으니까 이제 정의역이 쭉쭉쭉 확장이 되면서 f가 결정이 되겠죠. 닮은 형태로. 그럼 먼저 요거부터 보자면은 이게 뭔가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fx가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1 빼기 2분의 2니까 1이 되겠고, 바로 절대값의 개수가 1이란 얘기예요. 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fx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2,1, 2,1이 첨점이 될 것이고, 이건 뭐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 절대값만 있었다면은 이렇게 V자 형태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x축 밑으로 내려갈 테고, 그것을 1만큼 끌어올린 것이니까 여기 x절편이 1과 3이 되는 이런 뭐 세모 모양의 연속함수가 나오겠죠. 그죠? 간단한 얘기고, 그래서 이 첨점의 좌표가 2,1이 되는 이런 것이 1부터 3까지 fx입니다. 그럼 요 성질 f3x가 fx의 3배다. 그 얘기는 정의역이 3배. 자, x가 1부터 3까지니까 3x가 3부터 9까지면은 함수값이 3배라는 얘기니까 정의역도 3배로 늘어나고 함수값도 3배로 늘어나니까 닮음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3부터 9까지 범위에서는 이 정의역이 3배로 늘어나는데 함수값도 3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닮음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첨점의 좌표가 3과 9의 평균 6,1의 3배 3, 요게 첨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간단하죠? 여러분이 뭐 y sin x를 알고 있을 때 y sin 2x의 그래프 개형이라든가 아니면 2 sin x 그래프 개형이라든가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한 것이 3분의 2부터 9까지 이 fx 정제품 값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1보다 작을 때도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부터 3까지에 비해서 정의역이 3분의 1로, 그러니까 3분의 1부터 1까지 3분의 1부터 1까지 함수값도 3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3분의 1부터 1까지 함수값도 3분의 1이 돼가지고 x좌표 중점 3분의 2, 1의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또 닮은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한 것은 3분의 2부터 9까지 3분의 2부터 9까지 정제품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 그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죠? 뭐 답까지 쓰고 갈까요? 첫 번째 거는 2분의 1, 그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 밑변 높이가 3분의 1, 3분의 1. 그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겠고 높이가 1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6이 되겠고 그다음에 높이가 3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형태를 다 그 파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수치 예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소문항이겠고, 많은 경우 그렇듯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갑시다.
gx가 이런 3차 함수인데 앞에서 봤던 함수 fx에서 이제 a가 2고 b가 2분의 1일 때, a가 2고 b가 2분의 1일 때, 요 합성함수 g 서클 fx가 x 이퀄 a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한다. 1부터 100까지의 a에 대해서 이 극소가 되는 가능한 a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이 합성함수가 정의역이 1부터 100까지인 범위에서 극소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입니다. 극소점의 개수를. 자, 그러면 먼저 이 f에 대해서 a가 2고 b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 fx가 a가 2라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ex의 함수값은 x의 함수값의 2배와 같다. 그럼 이거는 정의역이 2배가 됐을 때 함수값도 2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전히 닮으면 닮음인데 이제 2배로 양상이 좀 달라지겠죠. 앞에서 봤던 거랑 이런 성질을 갖고, 여기 이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1부터 a까지인데 a가 2니까 1부터 2까지죠.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fx가 b가 2분의 1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a가 2고 b가 2분의 1이니까 a가 2고 b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여기 절대값 앞에 계수가 1 나오고, 그다음에 절대값 안에 x 빼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안에 x 빼기 2분의 3이 되는 것이니까, 먼저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오겠죠? 여기 절대값 앞에 계수가 1이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3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1부터 2까지 1,0과 2,0을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3일 때 2분의 1이 되는 첨점, 그래서 이 첨점의 좌표가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얘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요? 1부터 100까지를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죠. 1부터 100까지를 이 합성함수 G 서클 F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1부터 100까지로 본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이제 1부터 2까지 이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2부터 4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요 첨점의 좌표가 2와 4의 평균 3, 2분의 1의 2배 1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양상 1번 풀었으면 이제 이것도 술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 그 다음에 이제 4부터 8까지 또 정의역도 2배, 함수값도 2배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첨점에 6, 4와 8의 평균 6, 그 다음에 1의 2배 2 이런 양상을 띠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00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좀 이제 스케일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8부터 16까지 얼마? 24의 절반이니까 12,4가 되겠죠. 2의 2배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6부터 32까지 16과 32의 평균 24, 요게 2배 해가지고 8이 될 것이고,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첨점의 x 좌표도 2배 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구간이 닫힌 구간이 다 2배 되는 것이니까 그 평균도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첨점의 x 좌표도 2배, y 좌표도 2배 이렇게 되는 중입니다. 그다음 32부터 64까지 48, 16이 첨점의 좌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4부터 128까지 일단 128까지 요게 96, 32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뭐예요 지금? 함수 f. 2번 문제에서 함수 f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합성함수가 극소인 포인트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성함수가 극소인. 그러면은 G 서클 F가 이제 이 합성함수가 감소해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G 서클 F면은 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되는 것이니까 이 합성함수의 증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F가 증가하고 그 함수값을 정의역으로 하는 범위에서 G가 증가하면은, 즉 증가하면은 증가하는 거고, 증가 감소면 감소하고, 감소 증가도 감소하고, 감소면 증가하고, 이런 양상을 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F의 증감 양상은 우리 여기 눈으로 보다시피 F의 증감 양상은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겠는데, 그럼 먼저 이 3차 함수 gx의 증감 양상을 살펴보자면은,
자, G의 증감 양상 먼저 x절편은 0하고 3하고 6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봐도 이해를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죠. 이 G의 개형을 여기다 해보면은 G의 개형이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 0하고 3하고 6하고. 근데 이제 이 극대점하고 극소점의 x좌표를 파악을 해볼 때 이제 미분에서 2차 방정식 풀겠죠. 미분에서 2차 방정식 풀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요 경계 극대점 x좌표가 여기 3 빼기 루트 3이 나오고 극소점 x좌표가 3 플러스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3 플러스 루트 3과 3 마이너스 루트 3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 이 f의 개형을 그려놓은 가로축상에서 찾아야 되나요? 어디서? 세로축상에서 찾아야죠. 세로축상에서. 왜냐하면 f의 치역이 g의 정역이니까. 그래서 이 3 플러스 루트 3하고 3 마이너스 루트 3의 위치를 여기서 이 f의 개형을 그려놓은 그래프상에서 세로축상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냐? 루트 3이 1.732니까 이 3 빼기 루트 3은 1.2 얼마가 되겠고 얘는 4.7 얼마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충분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할 것이 3 플러스 루트 3이 1.2 얼마 1과 2 사이죠. 1과 2 사이.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그래서 1과 2 사이에 이렇게 3 플러스 루트 3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3 마이너스 루트 3이 위치하겠고 3 플러스 루트 3은 4.7 얼마니까 요 사이겠죠. 요 사이. 4와 8 사이. 네, 그래서 4와 8 사이 요 정도에 3 플러스 루트 3이 위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G가 어떠냐? 이 GX가 요 구간에서는 GX가 증가하는 거고 요 구간에서는 GX가 감소하는 거고 요 구간에서는 GX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지고 합성함수 전체의 증감 양상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극소점을 찾는데 먼저 어떤가요? 요 구간 f가 지금 요 구간 우리 0과 3 플러스 루트 3 사이 함수값이 f의 함수값이 0과 3 마이너스 루트 3 사이에 있는 경우는 g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으니까 f의 증감이 g 서클 f 합성함수의 증감으로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역시 이렇게 된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고, 예? 증가하다 감소하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극소점, 증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극소점. 이렇게 극소점의 개수가 합성함수의 극소점의 개수가 x 이퀄 2일 때, x 이퀄 4일 때 이렇게 극소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그 극소점의 정의에 비춰봤을 때 경계에 있는 점에 여기 닫힌 구간에서 경계에 있는 점의 극대극소 여부를 좀 디테일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극소점의 정의가 뭐예요? 극소점의 정의? 극소점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그 극소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점 주변에 어디에서나 함수값이 그 점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닫힌 구간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점도 극소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해 줘야 되네. 아니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 쉽게 생각한다면은 요게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f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그 전에 2분의 1부터 1까지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극소점으로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것을 극소점의 개수 카운트를 할 때 빼먹었을 때 뭐 감점이 크진 않겠죠. 이거 자체가 전반적인 문제 파악과 풀이의 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큰 점수는 아니겠지만은 뭐 그래도 1점이라도 감점하는 게 공정한 시점이겠죠. 정확히 하자면은 요게 극소점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의역에 일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소점 개수를 카운트할 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 극소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합성함수가 증가 감소로 바뀌죠.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요 포인트가 합성함수의 극소점이 되겠습니다. x가 6일 때. 자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소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증가는 여전하죠. 감소 증가 여기 극소점이 되겠고 감소 증가한 다음에 여기가 감소 증가니까 여기가 x 이퀄 12에서 합성함수가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소 증가니까 여기 극소점.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는 f가 증가를 하는데 그 함수값에서 f의 함수값에서 g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감소 상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에서 증가로 이게 다 극소점의 x값이 되겠죠. 우리가 개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래서 감소 증가 그 다음에 다시 감소 증가니까 여기가 극소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소에서 증가로 여기 극소점 감소에서 증가로 여기 극소점 그 다음에 감소에서 증가로 극소점 감소에서 증가로 극소점 감소에서 증가로 극소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뭘 생각해야 되죠? 100이 어디서 잘릴 것이냐 100이 이쪽이냐 이 극소점을 지금 카운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게 1차 함수입니다 여러분 96부터 128까지 1차 함수니까 128보다는 96에 훨씬 가깝겠죠. 그래서 0보다는 32의 함수값이 훨씬 가까울 테니까 여기 3 플러스 루트 3 4점 얼마보다는 여기 100에서의 함수값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극소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까지 14개의 극소점. 자, 합성함수의 극소점의 개수. 그래서 합성함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는 사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소문항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문항이 요게 지금 이번 성대 모의 논술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소문항 중에서. 자, 2-3번. 지금 이 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라지 a나 라지 b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화된 채로 이제 논의를 해가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열 an을 정의를 하는데 수열 an이 뭐냐면은 인테그랄 a의 n-1승 여기도 오타가 하나 더 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an 아래첨자로 되어 있는데 a의 n제곱입니다. a n제곱 위첨자로 해서 거듭제곱한 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그 f를 정의할 때 나온 라지 a입니다. 어떤 상수. 이제 그 값이 특정돼 있지 않은 어떤 상수죠. 라지 a라는. 그래서 라지 a의 n-1승부터 a의 n승까지 fx를 정접분하는 것을 수열 an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어지는 것이 이 수열의 각 항 an에 대하여 지금 이제 미수가 3인 로그 값을 취했습니다. 로그 3의 an. 로그 3의 an이 모두 정수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이렇죠. 앞에서 이제 수열 an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로그 3의 an이 로그 3의 an의 값이 모두 정수라는 조건. 그 다음에 로그 3의 an을 n이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6개를 합친 것이 117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이번에는 A1부터 A6까지 6개를 먼저 더해놓고 로그를 취했을 때 그 값의 범위가 37과 38 사이에 있다는 조건. 이제 이 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능한 순서상 A, B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먼저 뭘 시도해야 되겠어요? AN의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AN의 일반항을 못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안을 강구해봐야겠지만 AN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fx가 1부터 a까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1부터 a까지. 자, 1부터 a까지 범위에서 1부터 a까지의 범위에서 f의 개형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냐면 지금 x가 2분의 a 플러스 1 이것과 같은 값을 가지면은 이 부분이 전체 0이 되니까 그 함수값이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분의 a 플러스 1이 뭐예요? 1과 a의 평균입니다.
여기 중점, 여기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b란 얘기니까 요 일종의 첨점의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1, b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1일 때 1일 때 0이 되고 또 a일 때 0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미 패턴을 인식해 봤던 것처럼 개형이 f의 개형이 1부터 a까지 보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죠? 뭐 이제 여러모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지금 여기가 x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면은 요 길이는 b가 되겠고 요 길이가 뭐냐면은 2분의 a 플러스 1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그래서 2분의 a 마이너스 1분의 b, 이게 바로 요 a 마이너스 1분의 2b 이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부터 a까지 해서 f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성질 정의역이 a배로 늘어났을 때 함수값도 a배가 되는 이런 닮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a부터 a 제곱까지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또 a 제곱부터 a 세제곱까지도 닮음인 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정의역도 a배, 함수값도 a배,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n이 1이면 라지 a의 0승부터 a 1승까지니까 뭔가요? 요 삼각형 넓이가 a1이다 그 말이에요. 1부터 a까지 FR의 면적, 그죠?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a의 1승부터 n이 2면은 a의 1승부터 a 제곱까지니까 요게 a2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요게 a3가 되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수열 an의 정의에 비춰봤을 때 수열 an은 어떤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닮은 비가 a니까 공비가 a 제곱인, 라지 a 제곱인. 그래서 수열 an은 공비가 a 제곱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첫째 항은 요 넓이는 뭔가요? 요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a-1, 높이가 b가 되는 거니까 a1이 여기서 a1이 2분의 a-1b 이런. 그래서 첫째 항이 이렇고 공비가 a 제곱인 등비 수열이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항도 바로 나오죠. 그래서 an이 첫째 항 2분의 a-1b 그리고 a 제곱이 공비니까 요것의 n-1승에서 수열 an의 등비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a, b는 이제 값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상수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an에 대해서 여기다가 밑수가 3인 로그를 취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사실상 조건은 이거죠. 조건 이 세 가지. 우리가 점은 여기 두 개가 찍혀 있지만은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 요게 두 번째 조건이고, 요게 세 번째 조건이 셈입니다. 지금 왜 이 값이 모두 다 정수해야 된다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정수 조건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건 이제 정답률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정수 조건 문제 나오니까. 그럼 먼저 봅시다. 로그 3의 an, 우리 an의 일반항 구했는데 로그 3의 an이 모두 정수라네요. 모두. 이 모두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어디에 대해서 모두라는 말이 걸리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이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열 an의 모든 항에 대해서 그 밑수가 3인 로그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니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봐야죠. 요 로그 3의 an이 항상 정수가 되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정수가 되려면은 어때야 되겠는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는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로그 3을 취해 봅니다. 로그 3의 an, 이것은 보니까 이제 로그 진수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로그 3의 2분의 a-1b 하고, 여러분 이제 라지이고 라지가 상수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상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n-1을 밖으로 꺼내면은 n-1,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2n-2 2n-2 로그 3의 a 이렇게 해도 되고, 얘가 어떻다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정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정수다.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보시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집중합시다. 얘기가 좀 어려워져요. 먼저 n이 1이면은 로그 3의 a1이 뭐냐면은 로그 3의 2분의 a-1b 이걸로 끝나죠.
n이 1일 때. 그러니까 n이 1일 때도 정수가 돼야 돼요. n이 1일 때도 정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정수가 되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일단 얘가 정수가 되어야만 하고, 그다음 n이 2일 때, n이 2일 때 로그 3의 a2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로그 3의 2분의 a-1 b는 그대로 있고 n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배가 되겠죠? 플러스 2배의 로그 3의 a 이겁니다. 얘가 어찌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게 정수가 돼야 되거든. 요게 정수가 돼야 되는데 요게 정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다 얘를 더했을 때 또 정수가 돼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도 정수란 얘기예요. 얘도 정수. 얘도 정수란 얘기입니다. 정수.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보면 패턴이 보여요. n이 3일 때 로그 3의 a3는 뭔가요? 로그 3의 2분의 a-1 b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 n이 3이 되니까 이 계수가 4가 돼. 4. 4배의 로그 3의 a가 됩니다. 얘가 어찌 된다고? 정수가 된다고.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나요? 안 나요? 안 나옵니다. 이 파란색 박스하고 노란색 박스가 정수가 되면 이 안은 반드시 정수가 됩니다. n이 4일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n이 4면 어떻게 돼요? n이 4면은 요거 그대로 하고 요것의 6배니까 이 노란색의 3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요 파란색 박스하고 노란색 박스가 정수이면은 이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정수가 됩니다. 로그 3의 a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요 1번 조건이죠. 로그 3의 an이 모두 다 정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면은, 자, 색깔을 맞춰 볼까요? 로그 3의 2분의 a-1 b 요 파란색으로 박스 쳤던 얘도 정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로그 3의 a 혹은 로그 3의 a 제곱 이것도 정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둘 다 정수가 돼야 한다는 것과 동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3의 an이 정수라는 얘기는 이 둘이 정수라는 얘기죠. 필요충 무조건입니다. 이 둘이 정수가 되면 이게 다 정수가 돼. 이게 다 정수가 되려면은 이 둘이 정수가 되면 돼.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여기서 여기 라지 A, 라지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 정수하고 노란색 정수가 얼마인지 이제 그걸 계산해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산해 내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조건이 이제 이런 조건들이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걸 2번 조건이라고 합시다. 2번 조건 보시면은 로그 3의 an을 1부터 6까지 더한 것이 117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 암산이 될까요? 자, 이게 이제 n이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더하는 것인데 n이 1이면 뭐죠? n이 1이면 요 파란색 한 개예요. 그죠? n이 2면 어떻게 되죠? n이 2면 파란색 한 개, 노란색 한 개. 자, 안 써도 되나요? 우리 이미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n이 1이면은 파란색 박스 한 개. n이 2면 파란색 박스 한 개, 노란색 박스 한 개. 이거 말로만 합시다. n이 3이면 파란색 박스 한 개, 노란색 박스 두 개. 그러니까 n이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생각하면은 파란색 박스가 각각 몇 개씩 있는 거예요. 한 개씩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토탈 6개. 됐죠? 그다음 노란색 박스가 몇 개? 없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그래서 0, 1, 2, 3, 4, 5 합치면은 몇 개? 15개. 아, 그래서 결국은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들어있는 식이 우리가 파란색 박스로 했던 것이 6개가 나오고 n이 1, 2, 3, 4, 5, 6일 때 각각 하나씩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란색 박스로 했던 것이 15개가 나온다. 어떻게? 0, 1, 2, 3, 4, 5 합쳐가지고 노란색 박스 15개를 합쳐가지고 요게 117로 주어진 겁니다. 117로. 뭐 어떤 느낌이 나요? 뭔가 2원 1차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이 나요 지금. 예, 파란색 박스 값하고 노란색 박스 값을 알면 되거든. 근데 여기 이제 1차식의 합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간단히 보면 3으로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은 이 파란색 박스 2개하고 파란색 박스 2개하고 노란색 박스 5개하고 요걸 합쳤을 때 요게 339, 39, 27. 그래서 요 식이 하나 얻어지는 겁니다. 이 다시 한번 라지 A, 라지 B 값을 알려면은
파란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 값을 알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파란색 노란색 값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이 조건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식을 하나 더 얻어내면은 파란색 노란색 두 개의 값을 알면 되는데 두 개의 조건식이 있게 되는 거니까 값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것은 이게 등식이 아닙니다. 부등식이라는 사실. 피곤해지는 거지. 이게 등식이었으면 뚝딱뚝딱 계산해가지고 뭐 노란색 파란색 딱 정리해가지고 두 개 연립해가지고 답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이게 이제 제일 어렵겠네요. 부등식. 그러면은 일단 어쨌거나 A1부터 A6까지 수열 AN이 뭐였죠? 등비수열이었죠. 자, 헷갈리지 마시고 로그 3의 AN 이게 등비수열인 게 아니라 AN이 등비수열, AN이 등비수열.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AN이 등비수열이니까 로그 3의 AN은 뭐였어요? 등차 수열이 되었던 거죠. 등차 수열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필요한 것은 A1부터 A6까지 6개를 더해놓고 그럼 등비수열 합입니다. 6개를 구해놓고 여기에다가 미수가 3인 로그를 취했을 때 그 값이 37과 38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자 A1부터 A6까지 저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이 고비만 넘어가면 돼요. 먼저 A1부터 A6까지 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게 라지 A의 제곱이 공비인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2분의 A 마이너스 1B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승이니까 12승이 되겠죠. 요겁니다.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6개 합친 것이고 그 다음 여기다가 뭘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로그 3의 이 값 로그 3의 이 값 했을 때 얘가 37과 38 사이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부등식 상태로 놔가지고는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37과 38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소수 부분을 떨궈내고 그 나머지 정수 부분의 값이 37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줘야 여기서 연립해가지고 계산이 된단 말이지. 이거. 다시 이게 37과 38 사이에 있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떼어내고 즉 소수 부분을 떼어내고 정수 부분이 37이라는 것, 이 가우스 값이 37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 줘야 된단 말이지. 그게 우리 사실상 남은 과제입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소수 부분을 버리고 정수 부분 남기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수 부분은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 왜? 지금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해내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버리고 싶은 거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로그 3을 취한 것이 먼저 뭐가 되냐면은 자, 요거 보이죠? 로그 3의 2분의 A-1B하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A 12승 마이너스 1에서 로그 3의 A 제곱 마이너스를 뺀 것.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자,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37과 38 사이 있는데 소수 부분을 찾아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수 부분을 일단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해 주는 겁니다.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보여요? 요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우리 지금까지 파란색 박스로 얘기해 왔던 거. 이거 정수입니다.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근데 하여튼 정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0과 1 사이는 소수 부분은 이제 여기 안에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도 정수 부분을 뽑아내 봅시다. 그럼 정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얘 말고 또 누가 정수죠? 로그 3의 A 제곱이 정수잖아요. 로그 3의 A 제곱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물론 여기 로그의 진수에 마이너스 1이 없었다면 뭐 너무 간단한 얘기 돼버리죠. 여기 정수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정수가 돼버리니까 이게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수를 뽑아내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 제곱의 로그 값이 정수니까 A 12승의 로그 값도 정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그
로그 3의 a 제곱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제곱의 거듭제곱, 즉 a 12승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원래 식과 똑같이 만들어지면 이게 1 빼기 a 12승분의 1 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수로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내놓고 나머지 거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가 돼? 얘가 0과 1 사이 있는 값이겠죠. a가 1보다 큰 양수니까. 그 다음 여기서 마찬가지. 얘를 a 제곱을 뽑아내는 거예요. 로그 3의 a 제곱을 뽑아내고 그러면 1 빼기 a 제곱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a가 1보다 큰 양수니까 이게 이제 0과 1 사이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얘들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것이죠. 정수는 다 뽑아내고 나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파란색 박스가 하나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파란색 박스가 하나 있고 암산 되나요? 이거는 뭐죠? 로그 3의 a의 제곱이 6개 있는 겁니다. 6개. 얘는 로그 3의 a의 제곱 하나를 빼는 거죠. 그럼 요 6개하고 하나 빼는 것을 묶어서 5배. 그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 박스 5개가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긴 다 정수예요. 다 정수. 그럼 지금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요 녀석의 로그 값하고 요 녀석의 로그 값하고. 그래서 로그 3의 여기 1 빼기 a 제곱분의 1이 분모로 가고 진수의 분모로. 그다음에 1 빼기 a의 12승분의 1이 분자로 가겠습니다. 얘에서 여기서 이제 정수 부분을 최대한 뽑아내고 나서 남은 소수 부분을 버렸을 때 그 값이 37로 딱 등식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쭉 설명했던 과정에서 뭐 성립하겠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수순대로 여러분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민을 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등식이 아니어서 지금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 부분을 떼어내고 딱 37이다 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립해서 값을 구해내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0과 1 사이에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수 부분을 최대한 뽑아내는 겁니다. 정수 부분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이걸 이제 답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집중해 봅시다.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거 정체가. 여러분 A가 1보다 크니까 여기 진수의 분모도 어떤가요? 진수의 분모도 0과 1 사이 있는 값이죠. 진수의 분자도 0과 1 사이 있는 값이죠. 이제 각각이 0과 1 사이 있는 값인데 여기서 근데 A가 1보다 크니까 A 제곱도 1보다 큽니다. A 제곱이 1보다 크니까 A의 제곱보다는 A의 12승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더 작은 걸 뺐다는 얘기예요. 더 작은 걸 뺐어. 역수니까. 얘보다 더 작은 걸 뺐으니까 일단 이 진수는 어떻겠어요? 진수 자체는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 됐죠? 진수는 1보다 커. 그거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수가 1보다 크니까 요 값은 일단 양수란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 로그 값이 0과 1 사이에 있냐, 1과 2 사이에 있냐, 2와 3 사이에 있냐, 기타 등등.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정수는 최대한 뽑아냈는데 그러면은 이 로그 값이 0과 1 사이에 있냐, 1과 2 사이에 있냐, 2와 3 사이에 있냐 등등 그 질문은 이 진수가 어디에 있느냐? 진수가 1과 3 사이에 있느냐, 3과 9 사이에 있느냐, 9와 27 사이에 있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0이 아닌 정수분이 또 들어있는지 아니면 이 값 자체가 0과 1 사이 있는 값이 돼가지고 이 자체가 0과 1 사이 있는 값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떼어냈을 때 이게 37이라니까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이 진수가 1과 3 사이에 있냐, 3과 9 사이에 있냐, 9와 27 사이에 있냐, 기타 등등.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걸로 집중이 되는 것인데 이 진수가 도대체 1보다 크다는 건 알겠어 쉽게. 근데 이제 3보다 크냐 작냐, 9보다 크냐 작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A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 1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1보다 크다는 것만으로는 A가 1보다 크다는 것만으로는 A 제곱보다 A 12승이 더 커서
분모에서 뺀 것보다 분자에서 뺀 게 더 작으니까 이게 1보다 크다. 이제 그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으로는 이 진수가 1보다 커서 이게 양수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진수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A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한데 그거 찾아내 볼까요, 여러분? A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그런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A가 1보다 크다는 문제에 주어진 건 다 써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라지 A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어낸 것, 뭘 봐야 되나요? 바로 이 파란색 박스 정수다. 노란색 박스 정수다. 로그 3의 A제곱. 파란색 박스 정수다. A, B가 다 들어있네. A에 대해서만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 노란색 박스. 아, 여기 A밖에 없구나. 여기서 A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해야 발견하지. 그냥 보이진 않죠. 그래서 자, 어떤가요? 로그 3의 A 제곱이 어떻다고? 정수라고, 정수. So what? A가 1보다 큽니다. A 제곱이 1보다 커. 이게 양수야. 양수인데 정수래. 양의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A 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1보다 커서 A 제곱이 1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요게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한다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 진수의 범위에 대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더 나아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집중해 봅시다. A 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제곱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1에서 A 제곱분의 1을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맞나요? 요게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게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자, 요게 3분의 2, 분모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분모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이게 분모로 간다면은 1 빼기 A 제곱분의 1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역수는 그럼 뭐가 돼? 역수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되겠죠? 역수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이 분자가 어때요? 분자가 1보다 작습니다. 분자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진수가 어찌 된다? 자, 여기서 여기 좁지만 좀 써봅시다. 1 빼기 A 제곱의 역수분의 1 빼기 A 12승의 역수. 이것은 2분의 3보다 작다는 얘기지. 왜? 분모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분자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3보다 작다. 그래서 이 진수가 1과 3 사이에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이런 것을 왜 못하냐면요, 요 값을 계산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 값을, 정확한 값을 알아내 가지고 그 로그 값이 0과 1 사이인지 1과 2 사이인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 우리는 이 범위만 아는 것으로 충분한데. 네, 그런 게 이제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값을 모르더라도 이게 1과 3 사이에 있다는 사실만 알면은 요 로그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난 거고, 이렇게 해서 요 로그 값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뭐가 돼요? 파란색 박스 1개와 노란색 박스 5개의 합이 37로 딱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파란색 박스 1개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박스 5개의 합이 딱 37이 된다는 것을 이 부등식으로부터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값이 뭐가 되냐면, 여기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빼면 2가 남죠.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 하나가 2가 되는 거고, 노란색 박스가 5, 7에 35, 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하고 7. 그 답을 구해볼까요? 어쨌든 라지 B 값을 계산하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해보면은 요게 지금 2란 얘기고, 요 노란색 박스 값이 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결정되고, 여기서 A 값이 결정되면 여기서 B 값이 결정되겠죠. 자, A 값 얼마인가요? 암산해 보면은 지금 A가 3의 2분의 7승 맞나요? 3의 2분의 7승. 그래서 이 라지 A 값이 3의 2분의 7승이 나오니까 27 루트 3이 나오겠고, 그 다음 여기
여기서 요 파란색 박스의 값이 2가 나왔으니까 2분의 라지 A 27 루트 3 라지 A 빼기 1 곱하기 B 요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3의 제곱 9 나와야죠. 9 되겠죠? 그래서 2, 9, 18 따라서 B 값이 27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 9, 18 이렇게 B 값하고 A 값하고 다 결정이 되겠고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모두 구하라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걸 좋아하시는지 뭐 어떻게 하겠어? 모두 구하라고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 하나만 나왔으니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